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수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이 책벌레라고 불리는 먼지 다듬이 벌레가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인체에도 해롭고 번식력도 왕성하지만 이 피해를 겪는 입주민들을 위한 구제나 보상 절차는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좁쌀 크기의 검은 점이 바닥을 기어다닙니다. 바닥이 시꺼멓게 보일 정도로 쌓인 점들은 책벌레라고도 불리는 먼지 다듬이 벌레. 벌레를 없애기 위해 방역요원이 손전등으로 마루와 벽 틈 사이, 눈에 안 띄는 가구 밑을 찬찬히 살핍니다. 습도 관리가 일단 좀 제대로 안 돼서 곰팡이가 있는 건데 이게 다 먼지 다듬이 먹이거든요. 시중에서 구입 가능한 살충제가 아닌 공기 중 살포하는 고강도 약제를 쓰는데 방독면을 써야 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사람이 머물기 힘든 건 물론 세간살이도 빼냈다가 약품 냄새가 사라진 후 다시 들여야 하는 처지입니다. 온몸에 두드러기가 생기면서 이제는 다리, 팔 여기서 아예 온몸으로 다 퍼지고 그래서 지금은 피부과에서 안 돼서 대학병원 다음 주부터 검진을 받아야 되고 이곳 아파트 단지 또 다른 세대에서도 약재가 독해 한 달 동안 집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방역업체에서 와가지고 방역을 했어요. 그게 기체처럼 뿌리기는 하는데 그 냄새 때문에 제 아이가 있어가지고. 천식과 피부 두드러기 등을 일으키는 먼지 다듬이는 건축 자재 중에서도 목재부터 기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목재를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 산란을 하고 서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자체로 이제 건축 자재로 들어와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처럼 지은 지 1년이 채 안 된 신규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먼지 다듬이 벌레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원주에서 새 아파트 치고 방역 작업을 안 한 곳이 없다고 말합니다. 먼지 다듬이는 번식이 빠르고 박멸도 쉽지 않지만 재료의 문제인지 건축 과정에서 관리가 미흡한 건지 역학조사조차 없는 상태. 제대로 된 피해 보상 절차도 마련돼 있지 않아 입주민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이 당장 이번 2학기부터 시작이 되고 중고등학생 교복비 지원 정책도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정부와 정치권, 교육청과 지자체 간의 입장 차이로 아직 예산 편성도 안 돼 있을 정도로 계획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이번 2학기부터 시작됩니다. 민족 4강고 등을 제외한 도내 공립과 사립고등학교 3학년이 대상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일단 올해는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 55억 원을 자체 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고2까지 범위가 확대되는 내년부터입니다. 정부와 47.5%씩 부담할 경우 내년에 교육청 부담금은 148억 원, 고등학교 모든 학년으로 확대되는 2021년부터는 200억 원대로 크게 늘어납니다. 내년 정책 집행을 위해서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고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고분을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실정인데 그렇게 되면 예산 편성이 현재 재원 상황으로 봐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교복비 지원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를 분담할지를 놓고 기관들끼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강원도의 절반씩 부담하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강원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교복비 지원 분담 비율이 40%를 넘지 않는 선에서 그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우리 도도 시군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특히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춘천, 원주, 강릉 등 5개 시군은 아직 교복비 지원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정책부터 시행되면서 무상교육 정책이 시작부터 불안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길어지는 가운데 일본 석탄재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국내 시멘트 회사들이 일본에서 1,000만 톤이 넘는 석탄재를 수입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본 석탄재 수입을 막아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시멘트 부원료로 사용하는 석탄재 수입을 중단하면 일본은 폐기물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3만 8천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입한 일본 석탄재는 1,200만 톤이 넘었습니다. 쌍용이 532만 톤으로 가장 많았고 삼표가 340만 톤, 한라가 131만 톤, 한일은 100만 톤에 육박했습니다. 국내 시멘트 회사들은 일본 발전회사로부터 처리 비용 명목으로 받는 톤당 5만 원 때문에 국내 석탄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내 석탄재 운송 비용을 감안하면 일본 석탄재 수입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환경단체에서는 국내 석탄재가 남아돌아 많은 비용을 들여 처리하는 상황에서 일본 전범 기업과도 관련된 석탄재 수입 허용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시멘트 기업의 작은 이익을 위해 이렇게 환경 오염 물질인 석탄재를 무분별하게 수입하는 것은 중단시켜야 된다. 국내 석탄재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석탄재 사용을 하라고 했던 부분인데 오히려 그것이 시멘트 기업들이 돈을 받기 위해서 일본에서 가져온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시멘트 업계에서는 생산비 절감과 수출용 시멘트 기준을 맞추기 위해 점토 대체 원료인 일본 석탄재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입까지 제한되면 대체 가능한 점토질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연간 1,100만 톤 이상의 시멘트 생산량 감축이 불가피합니다. 또 수출용 품질 기준 또한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국내 관련 산업의 연쇄적인 피해가 우려됩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석탄재 재활용과 일본 석탄재 수입 반대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국내 채낚기 어선들이 오징어를 잡기 위해 멀리 러시아 어장으로 출어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만선의 꿈을 안고 안전조업에 차질이 없도록 출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요. 이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러시아 연해주 수역으로 떠날 채낚기 어선입니다. 먼 길을 가기에 앞서 어선에 기름을 채워 넣습니다. 2시간 동안 가득 넣은 기름만 250드럼, 5만 리터 분량입니다. 이 어선들은 거리로 600km가 넘는 러시아 어장에서 앞으로 3개월간 오징어를 잡을 예정입니다. 러시아 이제 가기 전에 기름, 유류 공급받고 이제 정비 같은 거 하고 그래야지. 오징어만 많이 잡으면 되는데 오징어가 많이 나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올해 러시아 수역에서 원정 조업에 나서는 전국의 채낚기 어선은 도내 22척을 포함해 70척으로 지난해보다 19척 늘었습니다. 속초와 경북 지역에서는 이미 지난주부터 어선들이 러시아로 출어했습니다. 올해 오징어 어획 할당량은 지난해보다 1,500톤 늘어난 5,000톤이 배정됐습니다. 입어료는 톤당 $110로 전년보다 6.8% 올랐지만 강원도가 입어 경비 지원을 늘려 그나마 부담을 덜었습니다. 조업 여건이 나아지면서 어획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큽니다. 지난해는 51척의 채낚기 어선이 할당량의 72%인 2,546톤의 오징어를 잡았는데 올해는 더 많은 어획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내배들이 8월 3일 날 러시아를 출어를 하는데 작년만큼 어획량이 좀 좋았으면 좋겠고요. 정부에서 중국 어선들을 좀 단속을 좀 적극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채낚기 어선들의 올해 러시아 수역 조업은 오징어 자원 분포 상황과 중국 어선들의 조업 방해 여부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원주시의 인구 증가폭이 다시 확대되면서 50만 도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의 인구는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2019년 6월 기준 강원도 인구는 154만 885명입니다. 이는 지난해 6월보다 4천여 명 가까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18개 시군 가운데 원주와 횡성, 양양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도내 인구가 줄어드는 것과 달리 다행히 원주시는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둔화됐던 증가폭도 다시 커졌습니다. 2019년 6월 원주시 인구는 34만 6,536명으로 지난해보다 4,398명이 증가했습니다. 2017년에서 18년 사이에는 인구 증가수가 2,000명대까지 떨어졌는데 다시 예년 수준의 증가세를 회복한 겁니다. 특히 기업도시가 들어선 지정면의 인구는 1년 사이 5배가 늘어 16,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역 내 인구가 이동한 것도 있지만 타시도 전입 역시 상당 부분 차지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제 성공적으로 정착돼 가면서 점차적으로 유입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세라든가 월세 이런 게 많이 좀 낮아졌어요. 그래서 아마 그 장벽도 많이 낮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선정과 혁신도시 시즌2, 규제 자유특구 지정 등도 원주시 인구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도내 최초 50만 도시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강원 지역의 비정규직 비율이 전국적으로 가장 높아서 이 고용 안정성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도내 임금 근로자 54만 9천 명 가운데 정규직은 31만 1,000명, 비정규직은 23만 8천 명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43.35%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33%보다 10.35%포인트나 높은 수치입니다. 이같이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것은 도내 일자리가 서비스 업종과 건설 부분의 한시적 일자리에 집중돼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취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 결정을 앞두고 막판 여론전이 펼쳐집니다. 친환경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추진위원회는 오늘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적 약자들이 문화 향유권과 양양 군민의 수건 해결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환경단체는 설악산 케이블카 백지화 촉구 200km 도보 순례를 마무리하며 환경 영향평가 처리 반대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한편 원주지방환경청은 8월에 3차례 더 환경영향 갈등조정협의회를 거친 뒤 환경영향평가 본안 결론을 낼 전망입니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을 이후 100일 동안 도내에서는 하루 평균 48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4월 17일부터 시작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100일 동안 전국에서 모두 20만 139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도내에서는 4,81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 유형별로는 횡단보도와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와 소화전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원경찰이 경찰청이 주관한 체감 안전도 조사에서 역대 최고점을 받아 전국 2위를 차지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점수는 지난해 하반기 조사보다 1.5점이 오른 76.9점으로 전국 17개 지방청 가운데 전남청에 이어 전국 2위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범죄 안전도 82.9점, 교통사고 안전도 72.2점 등입니다. 강원경찰은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끊임없이 묻고 그 해법을 찾아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 국도대체 우회도로 흥업쉼터 내에 조성된 반려견 놀이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기존 쉼터 부지의 3분의 1가량인 3,50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된 반려견 놀이터 아름들은 안전펜스와 애견 놀이시설, 급수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드시 반려동물 등록을 마친 반려견을 13세 이상의 주인이 목줄을 한 상태로 입장해야 하며 맹견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되며 동절기와 법정 공휴일에는 휴장됩니다. 화재 피해를 입은 원주 미로 예술중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골목골목 축제가 펼쳐집니다. 다음 달 22일까지 시장 2층에서 진행되는 축제에서는 복잡한 시장 구조를 활용한 좀비런 공포 미션과 미로 골목을 돌며 정해진 과제를 수행하는 이벤트가 펼쳐집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트롯 페스타와 썸머 할로윈 파티가 열리고 보이는 라디오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사전 혹은 현장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삼척시가 도계 지역 역세권 개발을 위해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합니다. 삼척시는 최근 도계 역세권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도계역 주변 50만 제곱미터와 주변 관광지를 연계한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나섰습니다.
삼척시는 올해 하반기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를 신청하고 내년부터 2025년까지 400여억 원을 투자해 도계 역세권 개발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강원대학교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주관하는 지역 선도대학 육성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대학교는 강원도와 춘천, 원주, 강릉 등 각 지자체와 지역 공공기관 10곳, 산업계 5기관과 그리고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1차년도 국고지원 사업비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9억 5천만 원을 확보했고 2024년까지 최대 5년 동안 67억 5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올해 상반기 도내 무역항의 화물 처리 실적이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동해 묵호항과 삼척항, 옥해항 등 도내 5개 무역항의 올 상반기 항만 물동량은 2,965만 6천여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가 증가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시멘트와 무연탄 물동량이 전년보다 각각 10.9%, 49.5%가 늘어났고 유연탄은 15.5%가 줄었습니다. 춘천시가 춘천에 숨겨진 독립운동가 찾기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현재 독립유공자 서훈을 추천하는 방식이 유족들이 직접 독립운동 공적 등을 증명해야 하는 방식이라며 이런 이유 때문에 아직까지 서훈을 받지 못한 독립유공자가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서훈추천위원회가 추천을 의뢰하면 춘천시가 증명자료 찾기 등에 적극 나서면서 독립유공자 유족들을 도울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